네, 자정이 갓 지난 시간 차를 타고 어두운 주택가를 지나는데 괴한이 둔기를 들고 마구 달려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오싹한데요. 이러한 공포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 차량 블랙박스에 그 현장이 고스란히 담겼죠. 네,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정을 막 넘긴 시간, 차량 한 대가 어두운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곧이어 건장한 한 남성이 나타나는데요. 차량을 피해 지나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둔기로 치켜 세우며 차로 달려듭니다. 놀란 여성 운전자가 비명을 지르며 다급하게 후진을 하는데요. 앞유리를 부실 듯이 계속 둔기를 휘두릅니다. 멀어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전속력으로 내달리며 차량 코앞까지 쫓아오는데요. 그러네요. 막 달려오네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경적을 울리며 그만하라고 소리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후진하던 피해 차량은 결국 다른 차를 들이받고 마는데요. 한밤중 일어난 공포 영화 같은 사건. 피해자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이 남성,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차 안에 여성 3명 그리고 초등학생 1명이 타고 있었다는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마치 얼핏 보면 공포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죠? 네. 이게 뭐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7일 날 자정이에요. 얼마 안 됐네요. 7일 날 자정에 그 동네 사시는 분들입니다. 저 발생한 장소, 그 동네 인근에 사시는 여성분들 3명이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 3분하고 초등학교 학생 한 사람하고 4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저기 귀갓길인데 갑자기 앞에 이 둔기를 든 남성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뒤로 후진하죠. 후진하면서 소리 지르고 112에 신고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사고가 나고 멈췄는데요. 이 남성은 참 그 의식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적 소리를 듣고 나오니까 둔기 들고 있던 건 잽싸게 감춥니다. 아, 그래요? 경찰이 오니까 둔기를 버리고 마는군요. 사실 침착하게 대응한 것 같지만 실제 상황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혼비백산하면서 후진을 했는데요. 다소 영상이 충격적이어서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만 저희가 목소리를 편집해봤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어머, 뭔데? 조심해라. 못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어떡해. 이리 가야지. 아니, 칼 아니다. 내가 빨리 가서 칼 아니다. 빨리. 여기, 양말. 야, 어떡해. 빨리. 와, 저는 아예 그냥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피해자들 아직도 트라우마 시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저 현장에 지금 또 녹화된 이 목소리가 다 말을 해주고 있네요.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저건 뭐 죽음의 공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성 한 분은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아침마다 경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뭐 살면서 많은 당하는 경우가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치료도 받고 정신 상담이라든지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좀 그 심리적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치료비를 저 남성에게 혹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죠. 그래서 치료비 내지는 또 위자료 뭐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저것에 의해서 지금 다친 어떤 치료비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뭐 다른 어떤 큰 돈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남성이 뭔가 작정하고 위협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위협을 했는지 뭔가 원한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사실 이제 당시에 피해 차량에 본인의 아내가 타고 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본인의 아내와 당시에
부부 싸움이 있었고 아. 그래서 홧김에 둔기를 들고 이제 쫓아갔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탄 줄 알고 오해를 했군요. 예, 예. 근데 아무리 아내가 탄 줄 알고 오해했더라도 뭐 아내는 저렇게 때려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아니 누가 부부 싸움하면 둔기 들고 싸웁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네. 이 사람은 추후라도 경찰이 반드시 조사해야 될 게 이 장면에서 나와요. 어떤 가정 장면이죠? 폭력의 상습성 여부도 분명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찰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둔기를 든 남성이 경찰에 잡히긴 했군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4분 만에 잡혔는데요. 문제는 이 남성이 둔기를 어딘가에 버린 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잡힌 남성은 뻔뻔하게도 나는 둔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그렇지, 확인해 보니까 이처럼 둔기를 들고 쉼없이 쫓아오는 영상을 확인한 겁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도 깊은 취재가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네. 남성이 거짓말을 한 걸 알고도 경찰이 간단한 조사만 끝내고 남성을 귀가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네. 피해자와 가해자를 경찰로 불렸는데 오히려 가해자를 먼저 돌려보내고 차량 뭐 충돌 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피해자를 더 많이 붙잡아두고 조사를 했다면서요. 결국은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거예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목소리 크게 난리를 피웠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 음주운전한 것 같다. 이 여성들 말이죠. 그러면서 조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 일종의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걸 또 조사를 안 했다가는 나중에 또 이 남자가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아마 이제 그거를 조사하느냐고 좀 뒤늦게 이 여성들하고 초등학생 쪽이 돌려보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남자는 아마 당시에 자기가 이제 만취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취했으면은 조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취한 사람을 붙잡고 있느니 분리는 시켜야 되겠고 누군가는 먼저 보내는 게 낫겠죠? 그럼 만취한 사람을 먼저 보내고 저 사람은 나중에 조사하고 그다음에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하니 이 여성들을 조사하자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경찰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남성한테 좀 속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 여성들로서는 굉장히 놀랐을 테니까 빨리 병원에 가든지 빨리 집에 가서 안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죠. 이 부분은 경찰이 처분이 잘못됐습니다. 잘못했다. 예,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지금 저런 그 광경을 봤다면 네. 차라리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해버렸어요. 긴급 체포까지. 긴급 체포를 하면 일단은 이 사람을 끌고 가서 48시간 그 동안은 입감을 시켜놓고 유치장에 네.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거든요. 그래서 뭐 혐의가 뭐 적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석방해도 되는데 이 경우는 내가 보니까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 남성을 그 파출소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임의동행을 한 사람은 재차 긴급 체포를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체포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리 과정도 명백히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일단은 가해자와 네. 피해자가 들어가면 완전히 분리를 하는 게 경찰의 직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요.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듣는 게 맞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완벽하게 들은 다음에 피의자는 저쪽에 대기시켜놓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한 이후에 피의자를 조사를 했는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게. 피의자는 뭐 대충 조사하고 내보내버리고 피해자들은 아이까지 있는데 놀란 사람들을 앉혀놓고 늦게까지 피해 조사를 받았다는 게 이거는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뒤틀린 네. 그 경찰의 처분입니다. 일단 경찰은 사흘이 지나서야 이 남성을 특수 협박 그리고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과 또 경찰의 대응이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는데요. 당시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럴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만 구성을 해봤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이 여성들이 남성을 피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후진을 해서 그렇죠. 차량을 부딪히게 됐잖아요. 네. 이 차량 손실 난 부분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여기 지금 여성 운전자가 이제 뭐 부담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사실은 형법 제22조에는 긴급 피난이라고 있습니다. 긴급 피난? 긴급 피난. 그러니까 자신이나 타인의 어떤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거를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형법상으로 말이죠. 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걸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배상도
기본적으로 저 사람한테 이렇게 청구를 남성에게 할 수 있고 이 보험사에서 아마 지금 이 보험금을 물어줬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저 사람한테 구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여성 운전자한테 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구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한밤중 흉기 난동을 당한 것도 가슴이 떨리는데 글쎄, 네. 보호가 아닌 가해자 취급도 받고 이렇게 피해를 물어줘야 한다면 더 억울하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뭐 아무쪼록 피해자분 몸과 마음 모두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